안녕하세요. 저는 토브어학원의 최서연입니다. 오늘은 게임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논리적인 이론이지만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어 비문학으로도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쉬 균형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이론이므로 우리도 알아두도록 해요. 오늘은 5월 전략 균형, 내쉬 균형, 죄수의 딜레마, 사슴 사냥 게임까지 다루겠으며 향후, 최후 통첩 게임, 독재자 게임, 공가력 박범의 역설, 공공재 게임, 치킨 게임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게임 이론은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이론으로 자신의 이익을 가장 높게 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참가자, 즉 플레이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의 전략들을 선택하여 최고의 보상을 얻기 위해 벌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결과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인 셈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참가자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떠오릅니다.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면 공익은 창출된다고 했는데 게임 이론에서도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공익이 창출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온다면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게임 이론의 기본 전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참가자는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모든 참가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안다. 3. 모든 참가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안다는 것을 모든 참가자들이 한다. 4. 이 논리가 재기적으로 무한히 확장된다. 시장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독점시장, 과점시장, 완전 경쟁시장인데요. 독점시장과 완전 경쟁시장의 경우 특정 기업의 행동이 다른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독점은 혼자이기 때문에 고려할 대상이 없고 완전 경쟁은 너무도 많은 기업이 있어서 고려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 기업만 고려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반에서 1등을 하려면 반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지만 수능시험에서는 반 친구들과 경쟁하지는 않으므로 주위의 친구들을 고려하지는 않겠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매우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은 다릅니다. 예로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할 경우 한 기업의 행동이 다른 기업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통신사 SK와 KT의 예로 들어보죠. SK의 결정이 KT에게 전략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전략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상황은 기업 간 상호의 존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상대방인 경쟁 기업의 행동을 고려하여 자기 기업의 행동을 결정하는 치열한 전략적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게임 이론은 바로 이 전략적 상황을 분석하는 이론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조금 뒤에 자세히 배울 터이니 일단 들어두기만 합니다. 게임 이론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5월 전략과 내쉬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기업의 5월 전략이 함께 겹치는 지점을 5월 전략 균형이라 하며 앞으로 보게 될 표에서 하나의 칸만 형성됩니다. 반면 내쉬 전략이 형성되는 지점을 내쉬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5월 전략은 없는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며 겹치지 않아 각각 두 개의 칸이 형성됩니다. 팽팽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전략을 바꾸는 순간 바로 골로 가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전략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제정신만 가지고 따라옵니다. 5월 전략은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항상 무조건 자신이 이기는 전략으로 정의됩니다. 조금 뒤에 배울 내쉬 전략과 차이점이 바로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다는 건데요. 상대가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무조건 자신이 이기는 경우입니다. 두 참가자가 각각 5월 전략이 있고 두 개의 5월 전략이 겹치는 균형점을 5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SK와 KT에게는 각각 두 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KT의 전략을 볼까요? SK가 1번 전략을 쓸 때 KT에게는 1번 전략이 우월합니다. SK가 2번 전략을 쓸 때에도 KT에게는 1번 전략이 우월합니다. 따라서 SK가 어떤 전략을 쓰든 KT는 무조건 1번 전략이 우월합니다. 이를 우월 전략이라고 해요. 이번엔 반대로 SK의 전략을 볼까요? KT가 1번 전략을 쓸 때 SK에게는 1번 전략이 우월합니다. KT가 2번 전략을 쓸 때에도 SK에게는 1번 전략이 우월합니다. 따라서 KT가 어떤 전략을 쓰든 SK는 1번 전략이 무조건 우월합니다.
역시 우월 전략이 생기네요. 둘 다 우월 전략이 있고 두 개의 우월 전략이 겹치는 지점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직관적으로 쉽게 풀이하자면 먼저 각각의 우월 환경우를 계산한 후 색깔이 모두 있는 칸을 찾습니다. 그 칸이 두 참가자에게 일치하는 하나의 칸만 존재할 경우 그 칸이 우월 전략 균형 지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따라서 우월 전략 균형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떤 전략이 많이 사용될까요? 애쉬 전략이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이를 전제로 각 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전략을 말합니다. 계산법은 우월 전략 균형과 동일하지만 우월 전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참가자가 내쉬 전략을 서로 맞물려서 사용할 때 도달하는 균형을 내쉬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균형이지요. 다음의 예를 보아요. 먼저 KT의 전략을 볼까요? SK가 1번 전략을 쓸 때 KT는 1번 전략이 우월합니다. SK가 2번 전략을 쓸 때 KT는 2번 전략이 우월합니다. 우월 전략이 없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SK의 전략을 볼까요? KT가 1번 전략을 쓸 때 SK는 1번 전략이 우월합니다. KT가 2번 전략을 쓸 때 SK는 2번 전략이 우월합니다. 역시 우월 전략이 없습니다. 우월 전략이 아닌데도 한 칸에 두 색깔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점, 즉 SK와 KT가 혼합하여 내쉬 전략이 각각 성립하는 지점을 내쉬 균형이라 하며 이 경우 두 개의 내쉬 균형이 형성되는데요. 10과 8, 8과 10입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행동을 바꿀 경우 열등한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동을 바꿀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균형 상태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꼼꼼히 따져보길 바래요. 내쉬 균형이 두 개일 때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내쉬 균형 안에 우월 전략이 포함됩니다. 우월 전략은 항상 내쉬 균형이지만 내쉬 균형이라 해서 항상 우월 전략은 아닙니다. 우월 전략 균형보다 내쉬 균형이 보다 일반적 개념입니다. 행동을 변화시킬 요인이 없으므로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할 때 그 균형 지점이 내쉬 균형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괴수의 딜레마는 게임 이론의 유명한 사례로 이 게임은 용의자의 딜레마, 수인의 딜레마 또는 수인의 번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례는 협력할 경우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임에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명의 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어 서로 다른 취조실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은 소통을 할 수 없어요. 이들은 자백 여부에 따라 다음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둘 중 하나가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어주고 나머지 한 명이 20년을 복역한다. 2. 둘 모두 서로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둘 모두 5년을 복역한다. 3. 둘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 모두 1년을 복역한다. 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죄수들의 선택을 보기 전 먼저 게임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알아볼까요? 죄수의 딜레마는 1회에 한정하는데요. 2회 이상일 경우 보복에 되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는 형법이라는 특별한 상황만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과 자연의 모든 상황은 1회로 끝나지 않겠죠? 바로 그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다윈이 생전에 풀지 못했던 종래의 이타적 행위를 통한 협력의 진화가 풀리게 됩니다. 이는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된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 텐데 상당히 흥미로우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에 한해서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제 A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B가 침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와 자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따라 A의 선택 결과는 달라지는데요. 먼저 B가 침묵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A는 자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B가 자백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도 A는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A는 B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백을 선택하게 되겠죠. 죄수 B는 A와 동일한 상황이므로 A가 어떤 선택을 하든 B 역시 자백이 유리합니다. 결국 A와 B는 모두 자백을 선택하고 각각 5년씩 복역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수는 상대방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최대화하여 움직이므로 언제나 침묵보다 자백을, 협동보다 배신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는 자백을 선택하게 되고 이 지점에서 내쉬 균형이 성립되는데 두 죄수의 우월 전략이 겹쳤으므로 우월 전략 균형이 됩니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이므로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자백을 선택하겠죠. 결국 둘 모두 5년을 복역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두 죄수에게 최선의 전략은 둘 모두가 자백하지 않고 6개월을 복역하는 것인데 이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완전하게 최상의 효율적 상태를 말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내쉬의 통찰력이 그 빛을 드러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인물이며 수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쉬가 게임 이론을 쓸 때 담당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너가 쓰고 있는 논문이 지난 200년의 경제학 역사에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는가? 아쉽게도 존 내쉬는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의 죽음을 두고 역사를 빛낸 큰 별이 졌다고 아쉬워합니다. 또한 같은 해 제3의 물결을 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사망하면서 백그라운드 1권에 수록된 인물 중에 생존자는 없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와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가 피 터지게 한판 붙어요.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에 따르면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비록 정부의 역할이 없더라도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이 달성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따르면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가 생기죠. 이러한 결과는 게임 참여자 중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며 각각 취조실에 수감된 경우와 같이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약속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정부 또는 국가라는 외부의 행위자가 개입하여 법률, 제도, 세금 등의 방법으로 각 행위자의 행동을 강제해야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케인즈의 이론이죠. 요약하자면 아담 스미스는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익의 최선을 추구하면 공익의 최선이 달성되므로 시장은 완벽하며 앞으로도 완벽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듯이 사익의 최선을 추구하면 공익의 최선이 달성되지 못하며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체는 부분에 합의될 수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두 죄수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얘기는 약간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약속을 깨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까발려서 되질 경우가 무서워서 둘 다 지키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1회로 한정하게 되죠. 우리는 이 경우는 다루지 않기로 해요. 또한 행위자가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참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자가 침묵과 자백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행위자들은 자백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합리적 배신자들. 사슴 사냥 게임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 토끼보다 사슴과 같은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사슴 사냥 게임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저서인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 사냥꾼이 토끼를 발견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다 많은 사람들이 배까지 채워줄 수 있는 사슴을 놓친 것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또한 안전과 사회적 협력 사이의 갈등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명의 사냥꾼은 각각 토끼나 사슴을 잡을 수 있어요. 각 사냥꾼은 상대편의 선택을 알지 못하고 하나의 행동만 선택해야 해요. 만약 한 사냥꾼이 사슴을 잡고자 한다면 그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을 해야 한답니다. 토끼는 홀로 사냥할 수 있지만 토끼는 사슴보다 가치가 떨어지죠. 이러한 이유로 인간 세계에서는 사회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론은 힘을 모아 사슴을 사냥하는 것이 최고의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결국 이를 통해 상대와의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만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슴 사냥은 개인자가 각각 협력하고 각각 변절하는 두 개의 넷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죄수의 딜레마와 다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배웠듯이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파레토 효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게임자가 변절할 때에는 하나의 넷이 균형만 가집니다. 각자가 숙제할 때 곰곰이 계산을 해보고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롬플렌 섬 라마레라에 사는 어부는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게임을 연중하고 있다고 해요. 고래를 잡기 위해서는 선장, 항해사, 관측사와 뱃머리에 서서 작사를 던지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 명이 빠지게 되면 고래잡이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고래를 잡지 않으면 어부들은 해안에서 작은 먹이를 채집하고 기타 사회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부는 다른 어부가 고래잡이에 참가한다면 자신도 그것에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선원이 모자란다면 육지에 머물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사슴 사냥 게임의 현실적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두 편을 소개합니다. 각자가 깊이 고민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길 바래요. Incoming, gentlemen. Deep breaths. Nash, you might want to stop shuffling your papers for 5 seconds. I will not buy you gentlemen beer. Oh, we're not here for beer, my friend. Oh. Does anyone else feel she should be moving in slow motion? Will she want a large wedding, you think? Should we say swords, gentlemen? Pistols at dawn? Have you remembered nothing? Recall the lessons of Adam Smith, the father of modern economics. In competition, individual ambition serves the common good. Exactly. Every man for himself, gentlemen. Yeah, and those who strike out are stuck with their friends. I'm not going to strike out. You can lead a blonde to water, but you can't make a drink. I don't think he said All that. right, nobody move. She's looking over him. Right, she's looking at Nash. Oh, God. All right, he may have the upper hand now, but wait until he opens his mouth. Remember the last time? Oh, yes, that goes to the history books. Adam Smith needs revisi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If we all go for the blonde, we block each other. Not a single one of us is going to get her. So then we go for her friends. But they will all give us the cold shoulder because nobody likes to be second choice. But what if no one goes for the blonde? We don't get in each other's way, and we don't insult the other girls. That's the only way we win. That's the only way we all get laid. Adam Smith said, the best result comes from everyone in the group doing what's best for himself, right? That's what he said, that's right? Incomplete. Incomplete. Okay? Because the best result would come from everyone in the group doing what's best for himself and the group. Ash, this is some way for you to get the blonde on your own. You can go to hell. Governing dynamics, gentlemen. Governing dynamics. Adam Smith. Who's wrong? Here we go. Careful, careful. Thank you. You do realize this flies in the face of 150 years of economic theory. Yes, I do, sir. That's rather presumptuous, don't you think? It is, sir. Well, Mr. Nash, with a breakthrough of this magnitude, I'm confident you will get any placement you like. Wheeler Labs. They'll ask you to recommend 2 team members. Stills and Frank are excellent choices. Saul and Bender, sir. Saul and Bender are extraordinary mathematicians. Has it occurred to you, Mr. Nash, that Saul and Bender might have plans of their own? ルソーって知ってるか？哲学者の。そう、その著作の人類不平等起源論。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検索してみるんで。その必要はない。俺の脳内には記憶されてる。例えば2人のハンターが森にいる。それぞれ別々にウサギを狩るのか、それとも2人で協力して大物を狙うか、どちらが正しい判断だと思う？もちろん後者です。ゲーム理論の基本、協力して大物。その通り。それが人間の社会性だ。言葉、手紙、通貨、電話、
この世に存在するありとあらゆ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ツールは全てこの社会性を強化するためのものだ。ネットにその効果あると思うか、お嬢ちゃん。あると思います。